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 사실 우리 주변엔 은퇴하고 나서도 늘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이 모자라서 어쩌나, 애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병원비는? 이런 고민이 끝도 없죠. 근데 재밌는 게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해마다 세계 행복 지수 1위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돈이 필요하죠. 세금도 비싸고 추운 나라고 겨울엔 해도 잘 안 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은퇴 준비에도 정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핀란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돈 말고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은퇴하고 나서도 더 행복하게 살려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핀란드가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로 못 잘라 말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핀란드는 정부가 투명하고 부패가 적어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이웃을 믿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믿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신뢰 사회가 중요하다 하는데 막상 현실에선 서로 못 믿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늙었을 때 병원비나 돌봄 서비스 못 받을까 봐 불안하고 남이 나를 속일까 봐 조심해야 하고 이게 노후의 큰 불안의 원인이 되거든요. 핀란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병이 생겨도 나라에서 치료를 보장해주고 노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니까 돈이 없어서 굶을 걱정은 안 해요. 내가 혹시 망하면? 이 공포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먼저 생각하죠.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돈만 쌓아두면 끝일까요? 노후 불안을 없애주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핀란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이걸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잘 활용해요. 자연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국토의 75%가 숲인데 법적으로 모두가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에브리맨스 라이트 EVRYMANS 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의 땅이라도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얼마든지 들어가 산책하고 캠핑하고 열매 따먹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누구나 자연을 즐길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은퇴하고 나면 돈 없으면 뭘 하냐 한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꼭 돈으로만 사야 할까요? 핀란드 사람들은 비싼 것보다 내가 쉬는 공간,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고 TV 보며 하루를 때우는데 이 사람들은 숲에 가서 걷고 호수 보고 사우나 즐기면서 휴식과 회복을 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외로움도 줄어들죠. 우리나라에도 산 많고 바다도 가깝잖아요.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있는 걸 최대한 즐기자라는 태도. 이게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인 비결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자원봉사율도 높고 기부문화도 자연스러워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일상이에요.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나가 그냥 때 미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고 인간관계를 맺는 공간이에요. 우리 은퇴하고 나서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립이에요. 일 그만두면 만날 사람도 없고 술 친구나 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건강 문제로 멀어지고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자책하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건강도 더 나빠져요. 핀란드 사람들은 이걸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돕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 게 필요해요. 자원봉사, 동네 모임, 친구 만들기. 이런 게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아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분인데
처음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달라졌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네. 이걸 느끼면서 우울증 약을 끊었대요. 돈은 크게 안 늘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니까 삶이 좋아진 거죠. 또 어떤 분은 시골로 귀촌해서 작은 텃밭 가꾸며 사는데 그분도 서울에선 뭘 해도 허무했는데 흙 만지고 나물 뜯어먹으니 살 것 같다고 하세요. 누가 보면 돈이 없으니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훨씬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부모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70 넘으셔서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냐 하시더니 요즘엔 내가 안 가면 노인네들이 서운해해 하면서 스케줄 바쁘세요. 그걸 보면서 진짜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핀란드 사람들처럼 살려면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핀란드 모델이 부럽긴 해도 우리 현실에선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어야죠. 적금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마음을 돌보는 법, 자연 속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돈이 좀 모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돈이 넉넉하신 분들도요. 이 정도면 됐지 싶어도 마음 준비가 없으면 불안은 계속돼요.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고 어디서 행복을 찾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불행한 부자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가질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지, 이걸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서로 믿을수록, 자연을 누릴수록 행복해진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불안 내려놓고 나와 가족, 이웃과 신뢰를 쌓으면서 자연 속에서 마음 돌보고 서로 돕고 사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아까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수치, 주의사항을 담아 구어체로 풀어드릴게요. 그대로 유튜브 대본으로 읽어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성할 테니 편하게 활용하세요. 자, 방금까지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 비결을 우리 은퇴 준비에 빗대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핀란드가 부러운 이유는 시스템이에요. 교육, 의료, 연금이 다 국가가 안전망으로 깔려 있으니 개인이 망가질 일이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다르잖아요. 나는 나라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핀란드식 행복의 핵심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세 가지로 나눠보자. 1. 개인 안전망, 2. 자연 활용, 3. 관계와 역할 만들기. 이렇게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개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핀란드처럼 국가가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노후 자금 계획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많이들 나 연금 받을 거야 하고 안심하시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62만 원 정도예요. 부부 둘이 받아도 120만 원 정도죠. 이 돈으로 서울 살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라도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을 따로 만들어야 해요. 보통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생활비의 7,080%는 연금, 금융자산 등 안정적 현금 흐름에서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에 월 200만 원은 꼭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 60만 원 나오면 나머지 14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입, 배당 등에서 나오게 설계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후엔 큰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삶의 안전을 지켜주니까요. 제가 컨설팅했던 60대 부부 한 분은 은퇴 전에 3억 원 정도 금융 자산이 있었는데요. 막연히 이걸로 살면 되겠지 했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매달 쓰는 돈이 25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은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됐어요. 결국 원금을 계속 깨서 쓰다 보니 5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더 늦기 전에 월 현금 흐름을 맞추자 해서 일부를 연금 저축에 추가 납입하고 남은 돈은 배당주 ETF로 돌리고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도 신청했어요. 그 결과 국민연금 포함해서 월 190만 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아쉽긴 해도 최소 생활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매달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부터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핀란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누리는 삶 만들기예요.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자연에 접근하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자연 자원이 정말 좋아요. 산이 가까워서 30분만 가도 등산할 수 있고 강, 바다도 금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도 안 써요.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돈 들까봐. 근데 진짜 돈 안 듭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산책 가거나 동네 뒷산이라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 3회 이상 30분 숲길 걷기를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1%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또 하나,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도 우리랑 비슷해요. 우린 찜질방이나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죠. 은퇴 후에도 친구나 배우자랑 이런 공간을 함께 가는 걸 추천드려요. 사우나는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퇴 후에 매주 2번 동네 목욕탕에서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 이게 내 최고의 낙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작은 루틴이 외로움도 줄이고 삶의 질을 확 높여줘요. 세 번째는 관계와 역할 유지하기입니다. 핀란드가 부러운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신뢰라고 했죠. 우린 솔직히 좀 불신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귀찮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점점 혼자 있게 돼요. 그런데 외로움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아세요? 영국 보건부 연구에서 나온 유명한 결과가 있어요.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관계를 꼭 만들어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지역 모임이에요.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요가, 노래교실, 미술, 서예, 체조. 무료거나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얼굴 익히고 자연스럽게 친구 생기면 외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일상처럼 합니다. 우린 내가 남 도울 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더 많이 받게 돼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하는 감각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거든요.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중반 어르신인데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 등굣길 교통지도를 봉사로 하세요. 처음엔 무료하니까 시작했다는데 요즘엔 애들이 인사하고 학부모들도 감사 인사하고 동네에서 우리 동네 할아버지라고 불러준대요.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이분 말씀하시길 돈은 별로 없지만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하세요. 자, 오늘 정리해 볼까요? 핀란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안전망을 주니까 불안이 적은 거고 자연을 최대한 누리면서 쉬고 회복할 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국가가 다 못해주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개인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설계, 자연을 이용해 몸과 마음 돌보기,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내 역할을 찾는 연습. 이게 돈보다 훨씬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팁, 실제 사례들 더 나눌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편하게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해지도록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